요것도 뉴스 많이 나와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지난 주식 팍팍 오른 날 얼마나 놀랐으면 제가 스크린샷도 떴습니다.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총 2위 하이닉스가 9%가 오르더라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린데 70조짜리 아니에요? 70조짜리? 9%가 하루, 물론 그 다음날 뭐 반 정도 되돌렸지만 9%가 올라가는 기적을 창출하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 정도 되는 거대한 기업이 9%로 올라가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물론 그 다음날 좀 돌렸죠. 코스피가 많이 밀렸으니까. 그래도 뭐 이제 고점을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반도체가 분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팹리스라고 불리는 설계하는 업체에서 위탁 생산 업체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데로 생산을 많이 맡기는데, 여기 수요가 늘고 얘네 공급이 못 따라가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자동차도 잘 안 팔리고 반도체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때 살짝 안 드린 얘기가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됐냐? 비메모리 반도체만 따라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D램 값이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석 달 새 51%,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그 전에가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빠진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야 갑자기 D램 값이 올라가잖아.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비메모리 그러면 내 얘기가 별로 아닌 것 같아도 D램 그러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 사실상 D램 업체잖아. D램 업체 측은 좀 크긴 하지만 D램에서 1, 2위를 다투는 업체들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는 D램 가격하고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D램이 가격이 어떻게 됐냐? 요게 D램 DXI 지수라고 전체 반도체 지수 중에 하나인데, D램 지수죠. 예. 잠깐만, 느낌이 좋은데? 좋아. 이게, 물론 잠깐 올라가고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투자, 뭐 위탁 생산 투자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본업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업계 관계자들 뭐 신문기사에 나온 것 따르면 전형적인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전형적인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다. 왜 쇼티지가 발생을 하냐 봤더니, 사실 한 두세 달 전에는 나오지 않던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합쳐졌어요.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굉장히 한파가 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며칠 있다 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열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안 열었을 거예요. 열흘 이상 갈 것 같다고 한 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 여기가 반도체 공장이니까 이거 일단 문을 반쯤 닫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이긴 하지만 12월 달에 D램 3위였던 마이크론도 대만에서 정전이 났어요. 이것도 또 셧다운이 됐고, 게다가 대만발 뉴스들이 많은데 대만이 가뭄이래요. 물이 없어. 그래서 반도체로 바닷물이라도 어떻게 퍼서야 되는 거야. 물론 바닷물이 정수리해야겠지만 여기 또 물이 없다. 야, 그러면 대만도 조금 그렇고 미국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는 괜찮죠.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문제는 또 저저 옆나라가 지진이 났어. 근데 또 지진이 났는데 또 하필 거기에 공장이 있었네. 반도체 공장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딱 생산하는 공장인데 거기 또 공장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공급들이 굉장히 많이 멈춘 데다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세계 차 생산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는 별 그 타격이 없을 것 같았는데 뭐 한 달 재고 남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차도 반도체 때문에. 그래도 차였는데 D램하고는 그래도 관계가 없잖냐. D램은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데 우리나라 공장들은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뉴스인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게 무슨 회사들이냐면 대부분 서버, 어마어마하게 큰 거의 도시급의 서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투자 재개를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주문이죠, 주문. D램 주문을 한다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말에는 얘들이 재고 많다고 주문을 안 했어. 그래서 D램 가격이 내려가다가 이제 올해가 되니까 D램 서버를 더 만들겠다. D램 가격이 일주일 새 한 10% 정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정말? 정말 잠깐만, 이 정말 좀 이따 오겠지만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정말 오는가?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데다가 안 그래도 반도체가 쇼티지였는데, 게다가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베조스 형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아시죠? 세계 1위 또는 2위의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씨가 아마존 CEO에 물러났어요. 후임을 누구로 삼았냐? 언제나 후임은 유명하지 않죠. 앤디 제시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뭐 하시는 분이냐?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 클라우드 대표예요. 그거 하다가 이제 아마존 전체 부문장 하다가 이제 전체 대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 무게를 실어줄지가 CEO를 정함으로써 사실은 뭐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아마존의 성과를 보면은 지난해 분기 첫 100억 달러, 한 분기 3개월에 100조를 넘는 매출을 돌파했는데, 물론 매출 비중으로는 아직 아마존 클라우드가 온라인 매출이 워낙 크니까 이 유통 매출이 워낙 커서 그렇긴 하지만 매출이 한 12%밖에 안 되긴 하지만 돈을 잘 벌어요.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37%를 AWS 클라우드가 가져왔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무게를 실을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선택을 했고, 게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너무 잘 팔린대.
왜 반도체가 잘 팔릴까?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집에 있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TV를 잘 봐. 또 큰 거 봐. 옛날에 조그만 거 사서 봤는데 요즘에 집에 오래 있으니까 TV 작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또 방마다 둬. 와이프하고 따로 본다고.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 주변 친구 중에 TV 하나 더 사는 애들 있더라고. 집에 TV 있잖아 그랬더니 안 되겠대. 왜? 와이프하고 딴 거 본다고. 아니 같은 거 봐. 같은 거. 옛날에는 자꾸 외부에 돌아다니니까 시간이 안 겹쳤는데 자꾸 겹치니까 딴 거 보려고 TV를 2개를 사. 회사에서 안 하고 집에서 일을 하니까 컴퓨터도 사야 되고 갑자기 안 쓰던 노트북도 사고. 원래 나이든 이 남자들이 노트북 잘 안 하잖아요. 귀찮다고 작다고.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안 있고 커피숍 가서 노트북을 해. 아니 왜 커피숍 가서 노트북을 하냐. 집에 있어라. 그러면 애들하고 사모님이 집에 계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불편하실까봐 자기는 너무 있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커피숍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 게다가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 화면도 굉장히 커야 되고 모니터도 큰 거 사고, 기업들도 요즘에 비대면 업무 같은 거라니까 당연히 요런 거 다 달아야 되고, 한마디로 클라우드나 서버에 들어간 용량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작년에는 그동안 재고 있던 걸로 다 받다가 이제 드디어 서버 증설을 시작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빅3,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3가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를 재개할 수 있다 하긴 했죠. 우리 노근차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1월 현재 발주 분량이 가장 큰 회사가 구글로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냐 보면은 여기까지는 옆으로 기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투자 금액이거든.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렇게 늘리고 있어서 정말 D램이 다시 서버를 한 번 더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까. 물론 과거처럼 무에서 유를 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진 않겠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전자 주가인데 스마트폰이 한번 나왔을 때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고, 여기도 반도체도 늘었죠. 스마트폰도 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서버 증설이 2016년에서 2018년에 저 3대 업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버 증설 붐이 불면서 메모리 가격이 미쳤거든요. 이때 삼성전자가 1년에 60조를 봅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는 그 불멸의 기록. 1년에 60조를 보는 미친 회사가 됐었는데, 문제는 이때 왕창 만드는 다음에 한 5년 썼죠. 한 3년, 4년, 이제 5년 차니까. 한 5년 정도 써가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서버를 더 증설할 필요가 있냐. 물론 최근에 오른 거는 사실은 서버 증설 기대감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좀 어떻게 TSMC 싸대기를 좀 때리면서 우리도 좀 물량 좀 받고 인텔형도 우리한테 맡긴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실은 좀 뜨긴 했는데, 비메모리 기대감, 파운드리 기대감으로 좀 뜨고 이제 사실은 워낙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사실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왜 이렇게 빠져요 그러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니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5만원 얼마 하던 게 몇 달 전이에요. 6만원 안 되던 게. 제가 60층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년 내내 축하영은 왜 60층이에요 이거 댓글 여러 개 봤어요. 여러 개. 불과 몇 달 안 돼서 지금 80층이잖아요. 심지어 90층 찍고 왔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는 옆으로 기는 요런 기간이 필요하죠.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 밀릴 수도 있지 어느 정도 옆으로 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갑자기 D램, 야 이거 만약에 D램 붐이 오면은 최고 수혜가 한국이죠. 야 이거는 무조건 한국입니다. 만약에 오면 60조를 벌던. 하이닉스 좀 이따 실적 보여드릴 텐데, 하이닉스는 D램이 굉장히 압도적인, 낸드하고 D램에 거의 올인한 회사니까, 물론 위탁 생산도 있긴 하지만은 20조를 벌다가 3조를 벌다 그래요. 가격 오르면 20조고 안 오르면 3조고 굉장히 휘발성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메모리 반도체까지 정말로 쌍끌이를 할 수 있을까? 여기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오르면은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게다가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가 4조 8천억을 들여서 장비를 샀다는 뉴스가 떴죠. 이거 공시로 띄웠어요. 이걸 공시로 띄운 다음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데, 물론 그 전부터 형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아니 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3전은 이렇게 기는데 하이닉스 형은 3전보다 최근에 좋았거든요. 뭐지? 이쪽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도 좀 있으니까 거기가 미래에 기대된다 그러는데 별다른 재미를 못 보는데, D램과 낸드에 굉장히 쏠려있는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려서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집단지성의 힘이란, 야 그걸 알았나? 이런 미래가 올 줄을 미리 알았는지. 와 이게 얼마입니까? 7만 5천 하던 게 14만 원으로 올렸어요. 하이닉스 곧 시가총액 100조 찍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염으로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와. 그래서 이 하이닉스가 게다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었냐,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가물하시지만 불과 2달 석 달 전 일인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작년에 2020년 10월 20일 국내 M&A 역사상 최고 가격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10조를 주고. 그게 인텔의 낸드였거든요. 2020년 10월이에요. 지금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기계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때 굉장히 큰 뉴스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거 10조에 샀는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주면 대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니까. 게다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이닉스하고 인텔이
합치면 23% 2등이죠. 이제 이 시장에서 낸드 시장에서 2등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갔고, 키옥시아라는 것도 옛날에 도시바 반도체여서 하이닉스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합치면 거의 30% 삼성전자하고 육박할 정도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낸드의 가격이 올려주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가격을 저렇게 올려놨다고 할 수 있고,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자기 성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얘네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급은 좀 제한이 될 것 같고 수요는 하이퍼스케일의 고객, 한마디로 가장 큰 그 빅3 고객들이 투자 재개를 할 것 같다. 꼭 하기를 강렬히 기원 드립니다. 투자 대개를 할 것 같고 올해 디램 같은 경우에 한 10에서 20% 정도 수요가 늘 거다. 낸드는 30% 조금 더 좋게 보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춤을 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춤추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떤 애는 20조 벌고 어떤 애는 3조 벌어. 작년에는 5조입니다. 이 디램과 낸드 가격이 워낙 많이 파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죠. 잘 벌면 20조요 20조. 잘 벌면 정말 미쳤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빅사이클이 온다면은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고, 물론 여기서도 우리 정부 형님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K 투자라는 거래요. 255조.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판을 깔아준다고. 삼성과 SK가 255조 투자를 하니까 뭐 규제를 뭐 완화한다든지 뭘 하다든지 하여튼 뭔가 판을 깔아서 뭘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원대한 계획 꼭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 게다가 이게 얼마나 글로벌한 뉴스인지는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바이든 형이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이런 행동을 했어요.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반도체 들고 반도체 손에 반도체 이거 손에 들고 와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국가와 민족의 뭐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리사수 아니고요. 리사수 사모님의 남편 된 분은 아니고 미국 대통령인데 저걸 들고 와서 무슨 소리를 했냐?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 사인했거든요. 미국 공급망의 위기를 막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히토리 이런 같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주인공이 반도체였어요. 손에 배터리 들고 오지 않았잖아. 솔직히 저 형이 배터리를 이렇게 동그란 걸 안고 왔으면 주인공이 배터리였을 것 같은데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를 들고 왔어요. 가벼워서 그랬나? 형님이 나이가 좀 형님이 아니지.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셔. 70대이기 때문에 좀 무게가 좀 있어요. 근데 배터리를 들고 왔으면 테슬라를 살 수도 있었는데 요걸 들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저 반도체를 손에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가 영어입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어. 편자 하나가 없어서 말이 다쳤다. 한마디로 반도체는 못이고 말은 국가죠. 물론 여기서 말이 다쳤네 할 때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이걸 조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긴 하셨는데, 하여튼 저 못 하나가 없으면 편자가 망가지고 말이 다치기 때문에 저 못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저걸 들고 왔는데 신문 기사들이 뭐라고 뽑았냐? 반도체 관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나오는 뭐 조선일보 기사긴 한데 뭐라고 나왔냐? 트럼프보다 더 독하다. 알고 보니 럼프형 같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니 더 독하다. 이거 반도체 들고 오더니 이게 뭐 편자에 무슨 뭐 못이 박혀서 말이 죽네 사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중 동맹을 하겠다고 들고 온 게 뭐예요? 반도체 반대사가 세계 몇 개 있다고. 한국 봐라, 대만 봐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들면서 니들 이거 만드는 애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야 알고 보니까 정말 독한 분이다. 중국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야 쟤네가 정말로 반도체 동맹을 하면서 우리를 거기다 막아버리고 공급망 밖으로 만약에 중국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중국도 발표했죠. 4,300조짜리 뭐 경기부양책을 뭐 추진한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돈 뿌리는 것도 있지만은 반도체에 또 투자를, 그동안 뭐 그렇게 굴기 어쩌고 하더니 잘 안 됐죠. 굴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베이비 원모 타임 안 할 수 없잖아. 옛날에 안 하면 얻어쓰려고 그랬는데 저기를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굴기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디램에 있어서 물론 비메모리도 관계되지만 디램의 최강자인데 정말로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저렇게 어떤 국가적 그런 것도 합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까? 그럼 삼성전자가 사실은 뭐 이 정도 올랐으면 쉴 수도 있지. 기간 조정 뭐 보통 한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은 한 1, 2년 하잖아요. 심지어 3년, 4년도 기는 때가 있고 이것만 봐도 벌써 한 1년 이상 긴 건데 뭐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가지 않을까? 비메모리만 치면은.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디램에 그런 게 상승이 오면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사실 많이 하는 거죠. 오른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냐 안 받냐 있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실수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 반도체 ETF를 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좋을지 모르지만 반도체 시장 전체는 좋을 것 같잖아요. 정말 훌륭한 생각인데 이 반도체 ETF는 삼성전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없을 수 있다가 아니라 보통 없어요. 반도체 ETF는 그 안에 구성 내용을 봐야 돼. 반도체 ETF 사고 나는 평생 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구성이 돼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어디 들어가냐면 당연히 IT에 들어가죠. 스마트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대부분의 ETF 만드는 운용사들이 뭐를 대상으로 만드냐면은 한국 거래소가 중심되는 걸 만들어요. KRX 무슨 지수, KLX 무슨 지수에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 삼성전자가 없어요. 반도체 지수 안에 IT 들어있기 때문에 엉뚱한 산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엉뚱한 산을 산 분이 요즘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서. 삼성은 안 오르는데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어. 내가 이렇게 효과가 좋지? 성능 짱짱한 거 샀고만 하고 보니까 그게 없었죠. 이제서야 알았는데 모르는 게 다행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이닉스가 최고 대장주입니다. 저기도 20% 이상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샀는지는 좀 파악하고 봐야 된다 하는 것과, 꼭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좋았으면 좋겠고,